강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고배당을 맞히는 방법에 대해서, 찾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실 고배당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죠. 네,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 고배당 마필도 여러 말이 있잖아요. 무턱대고 안 팔린다고 갖고 갈 수는 없고, 안 팔리는 마필에는 안 팔리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의 입상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라는 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배당은 정말 비현실적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숫자에 불과하다. 확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2점대 배당이나 3점대 초반 내지는 2점대, 1점대 이런 배당은 그나마 확률이 좀 더 있긴 해요. 배당이 워낙 안 나오니까 적게 들어와도 그래도 좀 확률이 있어 있기는 확률이 좀 나온다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로 낮은 배당들은. 하지만 일정 배당률이 넘어가면은, 예를 들면 3.5배당이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들어올 확률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0배라고 자주 들어오고 100배라고 안 들어오고 이게 아니에요. 300배니까 전혀 안 들어오고, 큰 배당이 들어올 확률이 더 낮고 배당이 낮으면 더 들어올 확률이 높다. 이거는 정말 그런 망각입니다. 그거는 그냥 숫자가 보여주는, 배당이 크면 좀 안 들어오겠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것 뿐이지, 사실상은 경마의 편성도 그렇고 같은 편성이 없어요. 사실 비슷한 편성이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경마가 어려운 거고, 그래서 경마가 재밌고 힘든 종목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매경주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유형화시키고 그것을 분류해서 체계화시키지 못한다는 건 아니에요. 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아무튼 좀 서론이 길었는데, 고배당을 잡기 전에 지난주에 터진 것 중에서 특히 일요일 날은 개인적으로는 난이도가 높은 마필들을 전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일요일 날에 세 개를 일요일에 제가 잡아드렸는데, 마이티고, 서울 11공주, 그리고 럭키붐, 서울 4경주에서 터지는 고배당 마필이었고, 아침 동자, 역시 고배당 마필이었습니다. 자, 이런 마필들이 입상을 해서 고배당이 나왔어요. 그런데 과연 들어올 만한 마필이었냐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마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마무리해 드리겠고, 그 전에, 그렇다면 세 마리를 좀 공통점을 찾아보기 전에, 간단합니다. 생각보다는. 이 마필들이 그러면 들어올 만한 마필이었는지를 보겠습니다. 마이티고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일요일 날에 마이티고가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랐습니다. 이 마필이 들어오고 나서 결과를 보고. 제가 뭐에 놀랐느냐면요, 배당에 놀랐어요. 배당이 너무 높은 거야. 제일 안 팔렸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왜 제가 그랬냐면, 마이티고도 안 팔리는 말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뭐가 안 팔렸냐면, 바이스로이라는 말입니다. 8번 마필 바이스로이, 그죠? 네, 이게 안 팔리는 말이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는 뭐가 안 팔렸냐면 글로벌 보배입니다. 9번이 또 안 팔렸어요. 근데 9번은 필스웽 기수가 기승해줬기 때문에 좀 더 팔릴 거라는 생각은 했어요. 팔리긴 했는데, 그죠? 자, 바이스로알이 생각보다는 더
좀 더 팔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아니고, 1번은 왜 들어왔죠? 근데 1번의 특징은 뭡니까? 이 마필이 안 팔린 거는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많다. 고령의 마필이다. 7세도 아니에요. 이제 8세가 딱 됐습니다. 거세 마필인데, 마이티고. 와, 8세다 말이에요. 안 봤어요. 사람들이 안 봤다는 겁니다. 이거를.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많은 마필들 사실 입상 확률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나이가 많으면. 저도 예상하다 보면 뭐 마체가 얇은 마필, 나이가 많은 마, 뭐 공백이 있는 마필, 여러 요인들이 있습니다. 뭐, 부중이 높다, 조건이 안 좋다, 전개가 나쁘다, 짧다, 이거는 장거리 안 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최근에 워낙 바닥을 치고 있다. 안 된다. 잘라라. 배당이 나와도 안 된다.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턱대고 잘라내면은요, 고배당 못 맞춥니다. 다 안 될 것 같으니까 고배당이 나오는데, 그 안 되는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내야겠죠. 자, 마이티고는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마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팅이 마이티고가 100이었고, 나머지 마필들이 뭐 볼드맨, 세네퀸 99, 97이었다는 거. 레이팅이 제일 높았습니다. 네, 레이팅상으로 이 마필이 가장 높았다는 거야. 특징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마필의 특징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추임으로 아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마이티고는 추임맛 아닙니다. 오히려 팔렸던 볼트맨 같은 경우가 추임마입니다. 이 마필이 앞에 가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다고 스피드가 아예 없는 말도 아닌데, 차라리 1이 더 앞에 간다는 겁니다. 2보다는. 예,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마가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하도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수급이 안 돼요, 마필들이. 그래서 1등급 마필들은 나이가 많은 마필들이 의외로 많고, 또 입상률이 능력이 되는 마필들은 입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위군 마필들은 어차피 어리잖아요. 근데 지금 상위군 마필은 코로나 이후로 좀 정체돼 그 1군이 생각보다 편성 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고령의 마필들이 입상을 하고 있다. 이게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1군에서 그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1군에서는 이 마필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판단했을 때 나이가 많다라고 해도 무턱대고 안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씩 변수가 생깁니다. 바뀝니다. 저 옛날 같으면요. 코로나 전에는 제가 2010년도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 말 나오잖아요. 안 봤어요. 배당으로. 다른 거 보지. 8세 마필을 왜 쳐다봅니까? 1200m. 요즘의 흐름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경마 흐름이. 1등급에서는 고가의 마필이라고 하더라도 개 무시만 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앞으로 물론 마필 자원이 이제 수급이 점점 잘 되면서 1군 편성이 좀 더 단단해지다 보면 이제 이런 마필들을 무시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이티고는 분명히 스피드와 선입견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이었다. 생각보다 많이 안 팔렸지만 감량까지 있었다. 충분히 컨디션적으로는 뭐 100%다 IMF다 이런 건 논하기 왜 해? 그죠?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등급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요즘에는 1등급 편성에서 고령의 마필들의 입상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좀 여러 가지 꼼꼼히 다른 요인들도 좀 보면 추천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마필이라는 거죠. 고배당 잡는 게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닙니다. 다른 거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럭키붐을 한번 보세요. 럭키붐이 들어왔는데 쌍대가리 300, 800까지 들어왔는데 이거 두고 나서 주변에서 저거 뭐야 이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거 왜 이게 배당이 나왔냐면은 요즘에 또 흐름이 조금 바뀌었어요. 경마가 약간 마필들이 좀 세졌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럭키붐이 이번 경주에서 어떤 말이었냐면요. 자, 역시 하이 레이팅이었습니다. 가장 높아요, 레이팅.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레이팅이 높은 만큼 뭐가 높죠? 이게 부중이 높아요. 57, 5kg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은 강등이 됐습니다. 4등급에서 5등급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렸어요. 5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등되면서 상대가 상당히 약해졌다. 그리고 최근에 걸음이 나쁘지는 않았다. 물론 경주 조건이 나빠졌죠. 무려 5kg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에 경마를 하시다 보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저도 몇 번 당했습니다. 부중이 높은 마필들이 안 팔려. 최근에 너무 못 뛰어. 못 왔어. 그것 때문에 아우 걔 무시해버려. 아유 되겠냐고 이거 안 돼. 이래도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봤습니다. 몇 번 당했으니까. 생각보다 예전 빈도수하고 요즘 빈도수하고 좀 분석을 해보면은요. 예전 코로나 전에는 부중이 높은 마필들, 경주 조건이 안 좋은 마필들이 입상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부중이 높은 마필들, 특히 경주 조건이 안 좋은 마필들이 레이팅이 높고 편성이 약해지면서 입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럭키붐도 5kg가 비록 올라갔지만 가장 높은 레이팅이었고 경주 조건이 안 좋아졌지만 편성상으로 강등이 되면서 상대가 대폭적 약화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은요. 부중입니다. 부중이 높아도 경주 조건이 안 좋아도 마필이 편성이 약해지거나 컨디션이 좋으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럭키붐이 이번에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았다면 저는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컨디션 부분까지, 내용 부분까지 체크가 돼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일반 팬들은 조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내용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다 말들이 많지만은 그건 제가 판단하는 거거든요. 제가 나름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더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거의 뭐 15년을 예상하면서 뭐 제 나름대로 그런 기본 센스 겐도 없겠습니까? 아무튼 좋았어요. 그래서 얘는 봐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부중이 높고 조건이 안 좋은 마필은 안 보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경마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너무 어려워졌어요. 코로나 전에 판단하는 배당 마필들의 가지수와 그 다음에 들어올 수 있는 마필들의 어떤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요인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버려야 될 요인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버릴 수 없다. 이제 더 이상은. 예. 이 경주 조건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제주경마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중이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서울이나 부산은 부중이 중요하다. 부중 높은 마필도 입상률 떨어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추천했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개연성이 높았던 말이라는 거거든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경마에 대한 분석 라인이라든가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다. 요즘 말들은 부중에 예전 마필보다 더 적응력이 생겼다는 겁니다. 부중에 대한 적응력이 더 생겼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거세 마필이잖아요. 앞말이 부중에 그냥 그런 건 기본입니다. 앞말이 부중에 더 민감한 거고 거세마가 부중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 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적중이 됐고요. 제가 추천을 해드려 럭키붐이라는 마필. 자, 그렇다면 아침 동자는 또 어떻겠어요? 아침 동자가 79배를 터뜨리고 왔다. 왔는데 10경주입니다. 이 아침 동자를 보시면 이것도 역시 2번이거든요. 이거 봐요. 레이팅이 가장 높았어요. 공교롭게도. 부중이 가장 높았다는 얘기죠. 이런 날도 참 신기해요. 사실 다양한 요인들의 마필들이 사실 입상을 하거든요. 근데 이날은 공통점이 제가 세 마리다 일요일 날에 터뜨렸던 마필들이 공통점이 있잖아요.
공교롭게도 전부 부중이 높은 게 아니라 뭐가 높았죠? 레이팅이 가장 높은 마필이었습니다. 이 레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마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여준 거가 이만큼이니까 벌어간 것도 이만큼이니까 너는 이만큼 부중을 넌 더 짊어매고 뛰어야 해 라고 핸디캐퍼들이 판단한 겁니다. 핸디캐퍼들이 판단한 것들, 그 사람들이 마필을 보는 능력이 저희보다는 앞서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아무리 예상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또 박사 아닙니까? 자, 아침동자라는 마필이 가장 57을 메고도 왔다. 자, 이 마필이 올 수 있었던 요인은 말이 워낙 또 좋았어요. 그리고 이 레이스가 보시다시피 이제 3등급 레이스였는데 보시면 어떻죠? 두 번을 기복을 했을 때 사실 한 번, 두 번 기복을 했을 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마필이 그렇게 못 뛴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지금 그리고 1200이었습니다. 직전에는 1400이었고. 그죠? 그리고 페이스가 워낙에나 앞에 가는 말이 없는 페이스에서 게이트를 잘 받았습니다. 내측에서. 이게 아마도 제 판단으로는 게이트 여건이 외곽으로 밀렸을 때는 좀 더 입상 확률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또 내측에 선행까지도 나설 수 있는 어쩜 그런 정도의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입상을 또 해내지 않았느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자, 지금 말씀드린 마필들을 보시면 전부 특징이 레이팅이 높다. 그런데 레이팅이 높은 마필들이 안 팔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레이팅이 강마애가 레이팅이 높은 마필이 곧 배당에 나오면 무조건 이거 갖고 가야 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경마의 본질은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가지 요인에 무조건 그거에다가 머릿속에 몰빵하고 있으면은 다른 말들이 또 하나도 안 보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요인들 중에서도 더 부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공략을 하셔야 되거든요. 어찌됐건 레이팅이라는 부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포인트는 아니었다. 뭐냐? 제가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고령의 마필 안 팔리겠죠. 고령의 마필들 1등급 요즘에 1등급 편성에서 고령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해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좀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요즘 추세가 마필들이 좋아지면서 부중에 민감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예전에는 부중이 높아지고 경주 조건이 안 좋아지고 최근에 입상을 못하고 있으면 입상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다. 부중이 높다 하더라도 어떤 경주 조건 다른 요인들을 보고 그리고 전개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승부 기수라든가 그다음에 또 마필이 갖고 있는 컨디션 이런 것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마필이 입상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생긴다면 무턱대고 잘라내지 말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경마하는 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한두 가지의 어떤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또 너무 많은 요인을 가지고 믹서를 시켜놓으면 중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요인들을 우리가 믹서할 때 적당히 믹서를 또 시켜야 됩니다. 네, 어려운 작업이죠. 자, 고배당 찾는 다양한 제 느낌이나 그 입상이 되는 마필들이 있을 때는요, 제가 또 요런 관점에서 고배당을 좀 바라보면 다 잘 또 판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또 녹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주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겠습니다.